네, 아까 306페이지 35번 조금 더 보충하고 갈게요.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호받는 제3자, 이것도 상급에 속하는 지문이에요. 아까 무슨 동아줄? 썩은 동아줄인지 금 동아줄인지. 그럼 문제 1번 지문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해제 전 부동산을, 목적어 부동산이죠? 그러면 매수의 등기 경영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무슨 동아줄? 등기했잖아요 지금. 그죠? 따라서 이자는 뭐한다?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계약상 채권을 뭐한 사람? 가압류한 자. 해제가 되면 이 채권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세 번째, 해제된 매매 계약에 기하여 채무자 책임 재상이 된 부동산 뭐한 사람? 당연히 뭐 제3자 해당하죠. 금동아줄. 자, 네 번째는 매매 대상 토지를 매수해서 그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 있죠. 토지를 매수했다면 제3자가 되는데 지금 매매가 어떤 게 매매예요? 토지를 매매했어요? 건물을 매매한 거예요? 아니, 처음에 출발이 토지 매매했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거기다 뭐 줬다? 건물을 신축한 산 사람은 그건 건물 연결된 사람이지 토지 연결된 사람은 아니잖아.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그럼 이제 총칙에서 어디서 총칙 이게 1편이란 말이에요. 3편에 채권이 있으면 총칙 가면 의사표시가 있을 거예요. 무슨 표시요? 의사표시. 보시면 여기 이제 선이 이제 3자란 말이 나오죠? 무슨 자? 아닌 자들. 아닌 자들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는 것은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누구? 무슨 자? 제3자 있잖아요. 무슨 자가 아니다? 선의 3자 아닙니다. 두 번째, 주식. 가장 뭐가 됐을 때? 양도됐을 때. 기존에 있던 무슨 회사? 주식회사. 그 다음에 가장 매수인의 포괄 승계인. 무슨 승계인? 무슨 자들이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3주포라고 그럽니다. 무슨 주포? 3주포는 뭐가 아니다. 선의 3자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해제에서? 법정 해제에서 제3자 있잖아요. 무슨 자? 제3자는 어떻게 기억한다? 무슨 동아줄하고? 무슨 동아줄하고? 썩은 동아줄인지 무슨 동아줄인지 금 동아줄. 그러니까 채권에 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썩은 동아줄이요. 그 물건에 붙은 사람, 그 물건 무슨 동아줄? 금 동아줄. 그렇게 가면 답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탁 치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말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이제 몇 가지 나오면 그때 하나 기억하면 돼. 이건 어떤 지문? 상급에 속하는 지문이야. 상중하가 있으면 어디? 상. 근데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답 쓸 때 금방 보여요. 자, 35번 그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넘기시고 이제 매매 계약 가겠습니다. 네, 308페이지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 이 단어는 맞죠? 주된 계약 성립 이전에 또는 동시에 행해진다. 주중강에는 맞지만 무슨성 요구되지 않는다? 동시성 요구된다, 요구되지 않는다? 요구되지 않습니다. 동시는 환매에서만 쓰세요. 어디서? 두 번째,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무슨 금? 해약금. 해약금을 설명하세요. 해약금이 뭐죠?
비밀은 다 글자에 있는데. 네? 아니 해약금 얘기해보라. 해약금 무슨 뜻이냐고. 자꾸 물어보면 떨지 마시고 글자에다 의미를 부여했으면 답이 나오는데 자꾸 외운 사람들은 자꾸 헤매는 거예요. 금이 뭐야 약자? 돈? 땡. 틀렸어. 계약금은 금전에 한한다.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조금 피세요. 565조.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사고 팔 때는 무슨 활동해야 되죠? 임장 활동해야 되죠. 민법도 공부할 때는 임장 활동해야 돼. 그게 바로 뭐다? 조문 확인하는 거예요. 565조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한테 따따따따따따따 뭐한 때? 교부한 때. 이 따따따따따를 갖다가 멋있게 포장한 말이 뭐다? 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라는 뜻이야. 다다다다다다다 주기 전까지는 어느 쪽도 해약금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럼 565조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왜 임의규정? 계약법에서 2차 해매가 아니니까 무슨 규정? 임의규정. 더 쉽게 할까? 임대차 전까지 모르면 임의규정 하면 되잖아. 뭐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임의규정이야. 그러면 특약으로 너하고 나하고는 해약금 해지하기 없기. 그거 못하는 거겠네. 그러니까 계약서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이쪽 저쪽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약하면 우리 일반 사람 모르니까 보통 매매 계약에 보면 보통 이 해약금 해지에 관한 이 규정은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집어넣지. 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그럼 거기 일방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러면 일방 이행 착수는 뭡니까? 갑이 했든 을이 했든 그럼 뭐 할 수 없다.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잖아요. 착수했다면. 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실제로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제 질문했어요. 계약금은 금전에 한한다. 거기 기타 물건 돼 있잖아. 그러니까 혹시 반지 끼고 있는 사람, 자기 반지를 봐. 반지도 계약금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반지 걸 수도 있잖아요. 반지. 그러면 금이 뭐라고요? 계약금을 줬잖아요. 뭐 줬다고? 그럼 약이 뭐예요? 약이. 약속. 제가 뭐예요? 해제. 이게 해약금 해제라고. 해약금 해제라고. 그럼 누구도 할 수 있는 거고, 갑도, 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응? 다 해야지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은 받은 계약금 따블을, 배를 제공하고 뭐 할 수 있고, 해약금 해지할 수 있고, 을은 계약금을 뭐 하고, 털어버리고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약금 뜻은 바로, 그러니까 해약금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해약금 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죠? 손해배상은 잘못이 있을 때 들어가죠?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도 있고 손해배상도 있었지. 그럼 옆에다 숟가락 하나 얹어놔. 해약금 해제는. 법정 해제 옆에다 숟가락 하나 얹혀놓으면 되잖아. 해약금 해제는 무슨 문제도 없고
원상 회복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지. 해제는 계약은 소급적 소멸은 똑같지. 해제했으니까 계약은 소급적 소멸은 똑같은데 법정 해제는 모두 해야 되고 원상 회복도 해야 되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데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받은 계약금 저쪽에서 포기하고 해제했으면 내가 돌려줄 필요가 없지. 내 거지. 원상 회복은 잘못이 있든 없든 선이든 악이든 주고받은 거 다 원위치 하는 게 원상 회복이야. 그러니까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원상 회복할 이유가 없고 또 귀책사라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배상도 필요가 없어. 손해배상도. 네 번째, 계약금을 무슨 벌로 써? 위약벌이라고 돼 있죠. 가장 강력한 겁니다. 자, 그 4번하고 5번. 일단 5번부터 볼게요. 판례에 따르면 수수된 계약금을 무슨 금? 위약금. 자, 위약금이 뭐예요, 그러면? 말을 또 만들어 봐요.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은 오른쪽 문제 3번에 나와 있어요. 몇 번이요? 3번. 자, 갑과 을은 갑수의 부동산을 을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매매대금 이하에 해당하는 금전을 수수하면서 자, 갑이 뭐한 경우? 응? 이 약한 경우라고 했죠? 위약을 갖다가 5글자로 누리면 채무불이행이에요. 갑이 약속을 위반했을 때 체불을 일으키게 되면 계약금 배액을 뭐한다? 상한. 그러면 거기 상한자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됐냐면 551조 손배로 상한, 그런 말이 생략된 거예요.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계약금 주면서 그죠? 약속을 뭐하면 위반했다. 그럼 약속을 누가 위반했다면 갑이 약속을 뭐한 거예요? 지금 위반했다면 받은 계약금 배액을 무슨 배상으로? 배액을 무슨 배상으로? 551점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으로 주고 거꾸로 누가 위반하면? 거기 을이 뭐하면? 위반하면 계약금을 원상 회복하지 않고 551점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으로 몰수. 그 얘기죠? 몇 번 지문이? 3번 지문이. 그쵸? 그러면 이런 위약금 특약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뭘까? 좋은 게 뭐냐면 이 손해배상을 입증하지 않고 뭐한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약금 특약은 551조 손해배상하고 연결된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 특약이 없을 때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줬어.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 중도금을 자기가 먹는 거로 착각하고 있지.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못 먹어. 그럼 계약금을 원래 뭐 하는 거야? 원상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 저쪽이 잘못 있더라도 계약금을 뭐 하고 원상 회복해 주는 게 맞는 거야. 단 계약금 원상 회복하지 않지. 자기들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 먹는 거 착각하고 있잖아요. 원리적으로는 계약금을 뭐 해야 된다? 원위치 시키고 손해는 별도로 입증해서 청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입증 청구했을 때 매수인이 반응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럼 또 어디다 가야 돼? 법원에 소재해야 되지. 그 법원에서 이제 손해배상액을 확정받는데 또 시간 걸려 안 걸려? 걸리잖아.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은 뭐하고 연결돼 있다?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손해를 뭐 해야 된다? 입증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은 몇 조랑 연결되어 있는 거다? 551조 무슨 배상? 손해배상하고 연결된 특약입니다.
자, 따라서 1번에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수수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뭐가 있다면 약정이 있는 경우에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4번의 위약벌은 뭐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별도로 다시 또 무슨 배상? 입증하면 뭐하면? 입증하면 또 다른 또 손해를 또 뭐한다?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더 한 번 나간 거야. 무슨 벌? 위약벌. 그러니까 채용했다는 별도의 무슨 배상을?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야. 보통은 이 질문은 중개사 시험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개사 시험에 거기 위약금까지는 가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벌까지는? 위약벌까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그 얘기고요. 자, 문제 2번 보세요.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약금 해제 설명이다. 자, 속표 있는 건 당연하죠. 제거하는 거니까. 그럼 거기 3번하고 4번 있죠. 몇 번? 아까 체불로 인한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들어가지만 해약금 해제는 소급적 소멸은 맞지만 무슨 문제가 없다. 원상회복도 없고 무슨 배상도 없다. 손해배상도 없죠. 그래서 565조에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7페이지) 565조 2항에 551조 규정은 전한 경우에 이를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체불 해제는 원상회복 손해배상도 있지만 해약금 해제는 모두 없고 모두 없다. 원상회복 손해배상 할 이유가 없죠. 자, 문제 3번 갑시다. 자, 문제 3번 위약금 특약이 들어간 지문이죠. 1. 갑과 을 간의 합의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 무슨 성질도 갖는다. 해약금 성질도 갖는 거죠. 계약금 줬으면 이쪽 저쪽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거고 해약금 해제하게 되면 그 위약금 특약은 의미가 없는 거지. 순서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지급 전 이쪽 저쪽 만약에 무슨 해제를 하게 되면 해약금 해제하게 되면 그걸 끝난 거지. 그럼 위약금 특약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위약금 특약은 이쪽 저쪽 무슨 해제가 없는데 해약금 해제가 없는데 만약에 뭐 주지 않으면 중도금 안 주면 그때 작동할 거 아니에요. 계약금을 줬으면 해약금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위약금 특약이 있으니까 위약금 성질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맞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갑이 위약했습니다. 을은 손해배상을 뭐하지 않고 배액 지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좋은 게 뭐다? 손해배상을 뭐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혹시 매매 계약 한다면 꼭 위약금 특약을 뭐해서 달아주면 편하다 그런 뜻. 세 번째, 갑은 을이 일단 중도금 지급하고 난 후 계약금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없죠. 이미 뭐 지급했으면 중도금 지급했으면 무슨 해제 안 돼요. 해약금 해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번째, 을이 위약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금이 과다하게 뭐였다면 지급됐다면 법원은 감액을 할 수 없다? 법원에 가서는요 손해가 너무 세다 그러면 뭐한다? 감액해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갑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을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외에 계약 자체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아니 위반해서 손해 청구했으면 끝난 거지. 계약 자체 이행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죠. 무슨 해지하게 되면
위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배상 청구했어요? 그럼 손해배상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법정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정 해지했으면 계약이 끝난 거지. 계약자체 이행을 뭐 할 수는 없다?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다음 편 넘겨볼게요. 자, 4번 하나 체킹하시고, 을이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였다. 설명 중 옳은 것. 1. 갑이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표시만으로는 뭐하고? 부족하고 계약금 100을 제공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맞죠? 받은 자가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말 가지고 안 되지. 매수인은 할 때는 말로도 끝내면 끝나는 거지만 받은 자가 할 때는 반드시 뭐다? 100을 뭐 해야 된다? 상환을 해야 되겠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만약 을이 중도금 지급이 지체돼서 계약을 해지했다면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으로 간주돼서 갑에게 귀속된다? 지금 무슨 특약이 없어요? 아까 3번 같은 특약이 없잖아요. 위약금 특약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에게 귀속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세 번째, 을이 단순히 이행 준비만 했다고 그랬죠. 이행 착수가 아니네. 준비죠?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해약금 해지할 수 있잖아요. 조문의 이행 착수지 준비가 아니잖아요. 착수 전이기 때문에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가 허가 구역내. 아직 허가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뭐 기억나요? 허가 지역에서 법정 해제는 안 되지. 4번 돼야지 법정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약금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뭘까? 계약금 계약 다 주지 않았을까? 매매 계약은 성립은 했지만 효력이 불확정 무효 상태고 계약금 계약은 다 줬을 거 아니에요. 뭐 받기 전이라도 허가 받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뭐 받기 전이라도 허가 전이라도 계약금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거지. 근데 무슨 해제는 안 돼요? 그래서 허가 지역은 1번 아니야. 1번 뜻이 뭐야 이게 1번 뜻이. 아니 매매 효력이 뭐다? 없다 얘기 아니야 지금. 불확정 무효니까. 그러니까 몇 번이 돼야 돼요? 확정 유효가 됐을 때 달라는 효력이 있을 때 이때 이 단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체불.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지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법정 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무슨 회복? 무슨 배상? 그러니까 뭐 되기 전까지는 4번 되기 전까지는 절대 무슨 단어 쓰면 안 된다. 불확정 효력이 없는 거니까 체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단어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다 무슨 계약은 된 거야. 계약금 계약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받기 전이라도 허가 받기 전이라도 무슨 해제는 가능하다. 해약금 해제 가능하지. 허가 났습니다. 이행 착수입니까? 착수가 아닙니까? 아니 허가 난 건 허가 난 거지. 이행 착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더라도 허가 난 후라도 뭐 할 수 있다. 헤헤거릴 수 있다 없다. 원테이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전형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죠. 그러면 전형 계약인 매매 계약은 성립했어요? 큰일 났네 자꾸 이거.
뭐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아, 계약서 썼잖아. 계약은 성립했는데 아직 무슨 상태다? 무효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4번을 전제로한 법정해제 이런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계약금 계약은 전형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 비전형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잖아. 지금 돈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해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4번 되기 전까지 4번 전제는 무슨 해제는 안 되지만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할 건 해놓으란 말이에요. 이건 암기가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표를 보고 써. 이거 처음 한 거 아니야, 지금. 오늘에서, 저거네. 이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뭐지? 이렇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이제 9월달이나 10월달 어느 날 갑자기 감이 와요. 뭐가 온다고? 막 감이 떨어져. 감 잡았어. 잠이 안 와. 흥분돼가지고. 그 감을 빨리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덤덤해지는 거예요. 시험 볼 때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니까 떨 것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몇 개만 맞히자. 몇 개만 맞히자. 이제 8월 말 됐으니까 이제 20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16개는 과락면에서 안 되고. 근데 16개만 완벽히 맞힐 수 있다면 그분 합격한다니까. 16개. 그게 몇 점이에요? 40점이에요. 억지로 맞히는 게 아니고 내가 완벽히 뭐해서 이해한 것들 16개. 몇 개? 20개 정도까지는 가고 9월달 한번 노력해가지고 20개. 10월달에서 24개까지만 올려놓으면 돼요. 몇 개까지? 아까 통으로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학교론하고 민법도 같은 한 통 수업 맞지? 그러니까 민법만 하지 말고 뭐까지? 학교론까지 쭉 뽑으란 얘기야. 이체도 뽑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체도 쭉 뽑으란 얘기야. 그러면 공부가 재밌잖아. 중간 막 건너가 괜찮아. 세세개 너무 뭐 하지 마시고 공부하지 마시고 확실히 나오는 것들만 잡고서 계속 돌리고 돌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공부가 안 돌아가요. 그럼 하루에 1차, 2차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6과목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뭐가 무서워요? 무섭고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안 돼도 답 맞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이건 전형계약, 매매계약은 성립했는데 아직 불확정 무효니까 무슨 해제할 수는 없고, 법정에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 아니에요.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죠? 무슨 성립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5번째, 의리 중도금을 자기 압수표로 교부했습니다. 갑은 계약금 100억을 상환하고 해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중도금 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할 수는 없죠. 네, 4번 체킹해 두시고요. 다음에 넘기시고요. 312페이지 갑니다. 6번 가보겠습니다. 자,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다? 왜 유효해요? 자, 조문 확인해 봅시다. 뭐 별거 없어요. 자, 매매 비용은 같이 부담하도록 돼 있죠? 네? 쌍방이 뭐 한다? 566조 8페이지. 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 반반씩 부담한다. A. 목적물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은 매매 계약의 비용에 속하므로 쌍방이 뭐 한다? 반반 부담한다. 등기 비용은 이행에 관한 비용으로 보통 누가 부담해요?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담보 말소 비용은 완전할 권리를 이전해줄 누가 부담할까?
매도인이 부담하겠죠. 그럼 566조가 강행규정, 임의규정? 응? 임의규정. 아까 2차 해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측량비용 네가 다 부담해. 난 뭐 안 할래. 그러면 누가 사고 싶은 사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1번 질문 그런 거고요. 6번에 2번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63조 7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란 말 없죠. 재산권 있죠? 재산권은 뭐하고 뭐가 있다? 재산법에는 물권법과 무슨 법? 채권법 있으니까 여러분 민법 빵 아시죠? 민법은 빵. 총칙, 재산법, 가족법. 재산법에는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으니까 물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 자, 8개 물건을 얘기하세요. 시작, 점소, 지전, 유질적. 그러니까 지상권은 물권 아니에요. 지상권은 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문 보고 확인했죠. 그러니까 거기 조문이 물건을 상대방한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 보통 물건을 사고 파는 줄 알잖아. 아니야, 재산권이라고요. 무슨 권? 무슨 권? 재산권. 세 번째, 매매 목적물 인도 동시와 대금을 지급할 경우 동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 뭐 해야 된다? 인도 동시 인도 장소. 인도 동시 인도 장소. 인도 동시 인도. 조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맞죠? 인도 전 과실은 누구 거? 매도인 거. 단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다 뭐 했으면 완납했으면 누구 거?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섯 번째, 당사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는 매매 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뭐한 때로부터? 성립한 때로부터 몇 년? 10년. 자,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청구권이 아니고 무슨 권?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생략하고요. 넘기셔가지고 9번 가겠습니다. 완결권은 9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약 완결권이란 매매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약 완결 의사를 표시하는 권리로서 약 완결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재산권은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다. 틀린 지문. 두 번째, 이약 권리자 일방적 의사 표시로 본계약 성립시키는 형성권의 일종이죠. 청구권이 아니고 무슨 권? 형성권. 세 번째, 이약 완결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완결 의사 표시를 하며 수인이 공동으로 이를 양수한 경우는 그 수인이 공동으로 뭐 한다? 행사한다. 맞는 지문. 네 번째, 예약 완결권자는 대금 제공 없이도 완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본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자, 뭐 없이도 완결권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기겠죠. 다음에 자, 본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대금 채권 취득한다 그런 뜻이야. 다음, 당사자 계약으로 존속 기간을 정한 때는 그에 의하여 그 기간에 예약 완결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맞는 지문.
완결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서 10년 내에 뭐 하지 않으면 행사자는 뭐 한다? 소멸. 제척 기간 가로 묶으시고요. 밑에다가 쓰세요. 소멸시효 X입니다. 무슨 X요? 소멸시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권?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무슨 기간? 제척 기간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 제척 기간 가지고 한번 연결할 거가 뭐가 있냐면은 등기 청구권. 무슨 권? 네, 일방 이약을 했다. 그러면 이약 완결권을 양쪽 갖는 게 누가 갖는 거예요? 일방. 완결권은 무슨 권?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형성권은 제척 기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요. 같이 묶으세요, 그러면. 되게 될 거. 매매 계약은 하게 되면 장래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지금 글자 그대로 이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무슨 권? 채권은 뭐의 대표? 이게 소멸시의 대표적 권리죠. 이 용어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자, 1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 근데 목적 부동산을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자, 왼쪽에 오른쪽 갈게요. 이 등기청구권 있죠? 네? 자, 매매계약의 등청은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의 대상은 맞죠?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자, 이거는 생일까 사일까 선택하세요. 네, 등청은 살아있죠. 자, 왼쪽 갑니다. 예약 완결권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자, 완결권은 살아있을까 살아 죽을까? 느낌상 생이 아니겠지. 뭐다 이거는? 이게 도끼척입니다. 무슨 척? 그럼 이거 할 때 매매의 등청은 채권이죠. 여기까지 말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뭐가 아니고 건너가 보는 거야. 제척 기간이 아니고 뭐다? 소멸시의 대상으로 살아있는 거고. 완결권 형성권은 뭐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성권이 또 뭐가 있을까? 형성권이 뭐가 있을까? 원에다 치면 해제에다가 권자 붙이면 해제권은 무슨 권? 3번에다가 취소에다가 권자 붙이면 취소권도 뭐다? 형성권. 그러면 이 취소권, 해제권, 형성권은 뭐가 아니고? 다 10년 걸리죠. 그래서 특히 취소권 가시면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자, 취소 기준 3년, 추인 기준 3년, 어느 게 맞아? 추인 기준 3년이죠. 그러니까 3년하고 몇 년? 이게 무슨 기준? 추인 기준 3년, 법률 행위 기준 10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몇 년? 이게 3년, 10년은 뭐가 아니고? 제척 기간의 대상이다. 그게 판례 태도예요. 척이 뭐다? 도끼척. 도끼 맞으면 죽습니다. 같이 세트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방 예약해서 예약 완결권. 그죠? 그건 형성권이죠. 뭐의 대상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 완결권 행사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했죠. 그러면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자. 물권적이 아니고 뭐다? 채권자. 뭐의 대상이 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사실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칠판이 길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쓸 텐데 옆으로 한 것 뿐이에요. 일방이약에 완결권 있고 매매계약에 뭐가 있는 거야? 등기청구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 가지고 먼 훗날 발생하는 이 등기청구권 가지고 가등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잖아요. 완결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이거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코스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충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316페이지 11번. 자, 권리, 담보, 책임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거? 담보, 책임. 자, 1번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또는 전세권 제한되어 있을 때, 그죠?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기억 안 나요? 저당권 붙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뭐다? 네? 알고 산 악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악이 또 인정되는 것들 있죠? 악의도 뭐 하는 거? 인정되는 것들. 프린트를 봅시다. 네, 먼저 570조가 나옵니다. 몇 조요? 570조. 동전 타인 권리 매매 매도인의 담보 책임. 특징 570조는 해제, 악의는 해제가 안 되죠. 네? 악의 해제할 수 있지. 말 잘못했네. 악의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근데 무슨 배상은 안 돼? 손해배상 안 되지. 그러니까 권리 전부가 누구 거예요? 타인 거였을 때 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는 있죠. 뭐는 안 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글자 따는 겁니다. 여기 전해. 예? 그 다음에 572조. 몇 조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입니다. 어디 속한다고요? 일부 속하는 경우입니다. 자, 72조에 가시면은 선악 묻지 않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무슨 감액? 네, 대금을 뭐 해달라? 감액 청구할 수 있어. 근데 뭐가 안 된다? 해지 안 되고 뭐 안 돼요? 손배 안 돼. 그래서 여기 일감. 뭐라고요? 전해, 일감. 그죠? 줄이면, 그 다음에 이제 우측 가셔서 576조입니다. 몇 조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와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요때 소유자 있죠? 네? 매매 목적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 뭐 할 수 없거나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었죠. 요 매수인은 물권법에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빡! 제3취득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자? 저당권 붙은 부동산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당권 실행돼 버리면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잖아. 빡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알고 샀다 하더라도 뭐 묻지 않고 네? 저당권 행사, 그죠?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선악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또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손해. 그 뭐라고요? 전해, 일감. 중간에 갖다 추임새 뭐 하면 일감을 줄이면 뭐예요? 저만 손해지 뭐.
뭐라고요? 저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몇 번 지문이 11번에 1번 지문이 잘못됐다 이야기예요. 저당권 들어가 있죠. 전세권 제한되어 있을 때 문제가 있게 되면 뭐 한다는 것? 선악 묻지 않고 모두 할 수 있고 해제도 되고 손배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다 이게? 저손해. 그죠? 저만 손해가 되겠죠. 두 번째, 일부가 타인에게 속합니다. 일감 청구할 수 있죠. 세 번째, 권리 전부가 타인 것 매수인이 해제, 선배 청구할 때는 제척기간 적용이 있다.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합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악인은 손배가 안 된다는 얘기지. 정답 몇 번? 4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합니다.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칙은 안 되죠. 나머지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넘기시고요. 319페이지, 318페이지에 13번 문제. 몇 번 문제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설명으로 옳은 것. 1. 갑은 을수의 토지 200평을 1000만원에 매수했다. 그중 20평이 병거죠. 자, 이때 이전에 썼을 때 선인 경우에 하나여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일감 있었지. 일부가 타인일 때 뭐는 할 수 있어? 대금 감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묻지 않고 악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 두 번째, 갑수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등기 위조해서 누구한테? 네? 선이 병한테 매도했죠. 네,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했다? 하였습니다. 근데 병은 그 토지를 누구한테? 악의의 정과 매매 계약을 뭐 했다? 체결한 상태에서 병이 갑의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뭐 했다면? 패소했죠. 그럼 병은 정한테 손해를 배상하여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정은 뭐가 되기 때문에? 악의가 되기 때문에 선의의 병은 뭐 없이, 네? 손해배상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거 뭐 가지고 낸 거냐면 571조를 낸 거예요. 몇 조요? 571조 보세요. 자, 동전, 선의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뭐요? 알지 못한 경우죠.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매도인은 손해를 뭐하고? 배상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다만 그 두 번째 전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으면 뭐한 때? 안 때. 악이죠. 그때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사실은 뭐하고?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네? 통지하고 뭐 한다? 그냥 해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2번 지문 있잖아요. 그럼 2번 지문에서 뭐가 있습니까? 갑토지에 대해서 을이 뭐해서? 을이 무슨 등기해서? 위조 등기해가지고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매매했잖아요. 그럼 병도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니 등기했는데 병은 이 사실을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정한테 또 넘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특징 정이 뭐라고? 정이 지금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만약에 정이 뭐라면
정의 선이고 정의가 악이라면 악일 때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병이 못 넘겨준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그냥 뭐 하면 돼?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쪽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병이 여기 무슨 배상할 필요가 없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해제하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뭐라면 할 수 없지. 할 수 이 사람도 무슨 배상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이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3번 지문, 2번 지문에서 지금 이 병이 선의인데 얘가 뭐이기 때문에 악이니까 뭐 하지 않고 그리고 손해를 배상해야만 해도 틀렸지.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갑은 을수의 토지 200평을 평당 얼마? 20만 원으로 해서 4천만 원 매수했다. 실직해보니까 몇 평이에요? 그럼 이거 면적 부족한 거지. 악인은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지. 거기 선인 경우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지. 면적 부족은 대금감액 인정될 수도 없죠. 3번을 멋있게 포장한 말이 뭘까요? 3번을 멋있게 표정한 말이 뭘까요? 이게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무슨 불능이요?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네 번째, 갑이 창고가 딸린 을수의 건물을 매수했는데 창고가 계약 이전에 이미 멸실됐죠. 똑같아. 3번이나 4번이나. 일부 멸실이죠. 그러면 선악 관계없이 해제하면 안 되지. 누구만 해요 이거는. 선이만 되지. 면적 부족, 수량 부족은 일부 멸실은 알고 산 사람은 분명히 대금을 조절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면 안 돼. 누구만 한다? 선이. 다섯 번째, 갑이 을수의 건물을 매수했는데 이미 병이 건물의 전세권 가지고 있어서 건물을 뭐하지 못하고 있다. 선이 갑은 을한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은 권리 일부가 타인 것 수량 부족일 때 쓰는 얘기지. 쓰면 안 되지 여기서는. 네, 13번은 정답이 몇 번? 3번. 자, 실제 시험에 나오면 지문이 엄청 길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는 14번 같은 문제가 딱딱이죠. 자, 매도인 각과 매수인세 토지 100평 매매계약이 성립했다. 담보선 설명으로 틀린 것. 토지 전부가 갑게 아니고 병겁니다. 을은 선악 묻지 않고 해제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전부는 해. 악의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두 번째, 토지가 800평밖에 되지 않았네. 그럼 뭐예요? 면적 부족은 악의는 아무것도 행사하면 안 되지. 2번 틀렸죠. 세 번째, 1000평 중 300평이 병소입니다. 그러면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의도 할 수 있죠. 14번, 1, 2, 3번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담보 책임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16번 가셔서 3번만 봅시다.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다.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선의는 계약 당시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해야 되는 게 맞지. 그죠? 계약한 날로부터 가는 것은 악의일 때 하는 거 아닐까? 악의는 언제부터 하다면 계약한 날로부터고 선의는 계약 당시 몰랐다고 뭐요? 안 날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됐고요.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8번 가겠습니다. 18번 가셔서 갑은 을 소유 토지 500평을 뭐 했는데 매입했는데 그중 50평이 누구 거다?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면적 부족입니까? 네? 일부가 타인 거죠? 1. 갑이 토지 일부가 병소유임을 뭐한 경우?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일부일 때는 악의도 대금 감액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갑 토지 일부가 병소 안 경우 있죠. 악이죠. 해제할 수 있습니까? 권리 일부가 타인 것에는 악의는 뭐만 하실 뿐 대금 감액만 하지 해제 안 되죠. 세 번째, 갑이 선이든 악이든 50평 가액만큼 대금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네. 이게 바로 일감 아니에요. 권리 일부가 타인일 때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정답 몇 번? 3번. 네 번째, 갑이 선이든 악이든 해제하고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해제는 누구만 해요? 선이는 해제, 감액 들어갈 수 있겠지. 악이는 감액은 돼도 해제는 안 되니까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말이 안 될 것이고. 또 다섯 번째, 해제, 손해배상은 선일 때만 묻는 거 아닐까? 그죠? 그죠? 그래서 선일 때는 계약일로부터가 아니고 뭐다? 다 나눠서 봐야 되겠죠. 대금 감액은 악의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선의는 안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해제 손배는 누구만 되는 거니까? 선의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다? 안 날로부터 1년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20번, 그 다음 페이지 해봅시다. 21번 갑시다. 21번까지만 할게요, 오늘.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명 중 옳은 것. 1. 토전부가 병겁니다. 갑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악의 을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 두 번째, 2000제곱미터가 병소유이고 갑이 을한테 이전할 수 없죠. 악의 을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뭐야? 일감. 전에 일감 줄이면 저 손해라고 그랬죠. 자, 바로 5번으로 가보세요.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토지 소유권을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저당권 실행이죠. 저, 손해, 악의는 뭐까지 할 수 있다? 해제, 손배할 수 있죠. 여기 딱 들어맞네. 21번, 1, 2, 5번 통해서 뭐라고요? 아까 했던 거 뭐라고? 전에 일감 줄이면 저, 손해. 이렇게 해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하세요. 자, 3번 지문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뭐가 됐어요? 멸실 됐으니까 면적 부족이지. 그러니까 악의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해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악의는 해제할 수가 없죠. 3번, 4번은 이미 알고 샀다면 대금을 조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21번 별표로 쉬고 자꾸 연습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